중에 있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참 다정하게 잘해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예의 바르게 잘했습니다. 문제는 남친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급여에서 얼마씩 부모님께 보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청약된 아파트도 부모님이 계약금까지만 해주시고 앞으로는 본인이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8천 정도 모아놓은 상태이고 부모님 도움으로 지방에 제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경기도 쪽에 있는 상가도 하나 해주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남친이 청약 아파트 이야기를 하기에 차라리 빚지고 시작할 바엔 같이 모아둔 돈으로 전세라도 알아보자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지원은 싹 끊고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일하나 보자. 아이도 낳고 우리 힘으로 키우자. 라고 말하면서요. 제 말에 남친은 고맙다 말했었지만 결혼 시작만큼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를 남들에게 꿀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결국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는 거라 조심스럽게 간 자리였는데 제가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어머님께서 남친에게 너 땡땡이랑 청약된 아파트 얘기는 해봤어? 앞으로의 계획은 세우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저한테도 땡땡이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돈 모아둔 건 있니? 우리 집안에서 이혼이란 절대로 없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아주 잠시 동안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어른께 인사드리는 자리라는 생각에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를 들으며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앉아 다가를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제 옆에 오시더니 아버님을 사진으로 봤었는데 인상이 좀 세시더라. 꼭 조폭 같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한번 화나면 제어를 못하는 스타일이라 최대한 꾹 눌러 참았습니다. 이후 별다른 말 없이 잠시 더 앉아있다 인사드리고 나왔고요. 그런데 나와서 남친의 얼굴을 보니 마냥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며칠간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내린 결론은 시어머니 될 분이 경우 없고 막말을 했더라도 남친을 보고 참자는 거였습니다. 남친을 사랑하니까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회사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검색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화나는 말투는 아니었고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속상했다 하는 뉘앙스로 말했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땐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날 일을 끝내고 남친이 집 앞으로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세히 말했더니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왜 그때 말 안 했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남친의 그런 언행에 저도 살짝 기분이 나빠져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게 말실수라 생각 안 한다. 경험도 있으시고 한참 어른인데 그렇게 말하신 건 나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한다. 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사실 초반에 어머님이 남친한테 어린애가 너 돈 보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저를 보자마자 돈은 얼마나 모았냐 여쭤보시는데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나요? 거기다 청약된 아파트도 계약금만 해주신다 하니 더 기가 찰 수밖에요. 따지고 보면 결혼과 동시에 빚을 안고 시작하는 건데 제가 바라지도 않은 돈으로 저울질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인 아들도 집불도 없는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한참 어린애 앞에서 저런 막말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그걸 듣고 난 후 할 말 더 있냐? 없으면 데려다 줄게. 라고 하면서 혼자 앞으로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시던 캔 음료수를 바닥에 던지길래 왜 화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너한테 화난다. 라고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어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고 남친에게 헤어지자 통보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저한테 데려 헤어지자는 말이 그리 쉽냐고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헤어지자 해버리고 이후 연락 오는 걸 전부 차단해버렸네요. 남친에게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본인 부모님이 사돈들 분한테 저런 막말을 하고 경우 없는 행동을 했다면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어도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니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저 잘한 거 맞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쓰니 전 남친은 아마도 어린 여친한테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들으니 속으로 무척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걸 오히려 쓰니한테 화내는 걸로 잘못을 전가하려고 한 거겠죠. 나이 10살이나 더 먹고 사람이 참 못났네요. 아마도 그 사람이 이번 일을 겪고 얻은 교훈은 앞으로 자기가 결혼이라는 걸 하려면 엄마 입단속부터 시켜야겠다. 딱 이 정도일 듯 합니다. 두 번째. 정작 돈을 보고 있는 건 남친과 그 엄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보자마자 저런 소리를 뱉어낸 거겠죠. 거기다 사돈들 사람한테 조폭 같다는 말을 대놓고 하다니. 진짜 똘끼가 장난이 아니네요. 앞으로 결혼하면 저런 모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안전 이별하세요. 안 되면 그냥 부모님께 넘겨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세 번째.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적으로 굴어놓고 헤어짐이 10년이요. 그럼 그런 것도 다 받아줘야 한다는 건가? 사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부러져야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번째. 10살이나 더 먹은 놈이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어디에 있는 무슨 돈을 보고 결혼한다는 소리를 한대요. 그리고 사돈들 분께 조폭이요. 그럼 어머님은 술집 여자처럼 좀 천박해 보인다 하면 퍽이나 좋아하겠네요. 하는 꼬라지를 보니 폭력성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잘 헤어지셨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했네요. 10살이나 늙은 놈하고 개념 없는 할망구가 있는 지방과 인연을 맺으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바로 헤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떼기 힘드셨을 텐데. 님의 판단력에 박수를 드려요. 그 자식 계속 연락할 것 같은데 절대 마음 약해져서 받아주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병신 짓은 안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살 많은 언니들이 죄다 피해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나이 많고 가진 거 없고 무식한 타입 같은데 다정하고 예의 있다고요. 남자 보는 눈이 발바닥이네요. 이번에는 그 아줌마의 실언으로 남은 인생을 구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검증받고 만나세요. 그도 아니면 그냥 알만한 지방과 선을 보시던가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